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전혜경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한밤 주잘백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유망 종목,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 메신저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한 내용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채택이 되신 분들께는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한 교육 VOD를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일요일의 주인공이죠. 김정철 본부장님 스튜디오 안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주 프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번 주 프리뷰가 아니라 리뷰죠. 리뷰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이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수익이 나는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 방송의 취지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토요일 날 방송에 항상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 칼리 전문가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의 대안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항상 그 투자를 할 때 제 인생을 살면서 동기부여나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보는 그런 그 명대사가 영화의 명대사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 애니 기분 썬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영화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애니 기분 썬데이에 알파치노가 하는 명대사가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튜브나 이런 데서 애니 기분 썬데이 명대사 치면 나와요. 네. 네, 치면 나오는데 이 1인치의 싸움이라 그래서 네. 이 1인치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미식축구 그 팀인데 그 팀이 이제 잘 안 되다가 이제 감독이 그 말 한마디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롬바르디라는 그 감독의 실제 얘기인데 그 실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제 얘기인데 요거에서 이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너네들한테 그 선수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코치하고 내가 아무리 너네한테 얘기를 하고 뭐 해도 다 필요 없다. 너네들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네들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투자의 대안을 아무리 제시를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얘기를 드리고 뭐 유가가 오를 거고 뭐 해서 유가가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지수 떨어지는데 수익을 내는 상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이 상황 전에 우리가 모의투자 대회도 했었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참여를 하셨어. 좀 공부라도 했더라면 이번 하락장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았을까. 손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그 투자별 매 동향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 매도 나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매도 나왔거든요. 개인이 매도했어요. 네. 지수 하락할 때 개인이 매도하면 뭐다? 상승장이다. 단기 반등이다. 단기 반등. 단기 바닥을 네. 확인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반등입니다. 월요일 날 반등인데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종가에 매수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전략을 이제 실행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이게 단기 바닥을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10월 18일이었어요. 10월 네. 18일 날 보시면은 외국인이
3,461억을 순매수했었거든요. 네. 코스피에서.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10월 18일 날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자, 10월 18일 날 삼성전자. 자, 10월 18일 날 삼성전자를 왜 보느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하락장이다.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어야 돼요. 10월 18일 날 이날이거든요. 이날 외국인이 3,600억을 순매수했는데 전체는 3,400억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근데 이날 10월 18일 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에 무려 4,900억을 순매수했어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 말고 외국인은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4,900억을 순매수했고 코스피 전체가 3,400억 순매수인데 사실 삼성전자를 빼버리면 외국인 투자는 순매도예요. 네. 여기에서 여기서 속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속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날도 제가 노란톡배시 오프제트방에 얘기 드렸어요. 이거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다른 종목 다 밀린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사실 삼성전자 빼버리면 다 매도다 이거.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투자에 대응하는 방법 관련해서 좀 수급 동향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런 수급 분석에 대해서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노란토피시 오프치트가 들어와서 보세요. 네.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이제 순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아, 이제 반등이 시작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 저희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유의미한 수급이 아니다.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다. 이런 수급에 관한 내용, 지수에 관한 내용, 향후 전망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샵 3989번으로 주잘백 세 글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문자로 주잘백 세 글자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관련 콘텐츠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지금이 매수기일까요? 네, 일단 넷플릭스는 일단 힘들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자, 콘텐츠 관련주들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넷플릭스 주가를 한번 볼게요. 자, 넷플릭스 주가는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고, 국내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폭락한 모습인데, 다 넷플릭스입니다. 어제 넷플릭스가요, 급등했거든요. 한 12% 급등을 했습니다. 12% 정도 급등을 했고,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게 사실 넷플릭스는 이익을 얼마 갖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이 OTT 시장 자체가 경쟁이 너무 치열한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봅니까? 요즘 무빙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네. TV, 그 다음에 애플 TV부터 해가지고 지금 OTT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실 넷플릭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점유율. 시장 점유율인데 이 시장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이번에 가입자가 또 추가로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좀 좋아 보였던 거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그럼 넷플릭스 관련된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그럼 어땠냐? 뭐 좋진 않았습니다. 네. 좋지 않았는데 향후 전략들을 좀 얘기 드릴게요. 천천히. 자, 보시면은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이 잠깐만요. 지금 이게 어디 갔지? 자, 제가 지금 해 놓은 게 네.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는데 일단 네. 여튼간에 자, 이게 꺼졌네요. 자, 네, 여튼간에 관련주 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부터 먼저 하나씩 보자면 구독자가 876만 명이 증가했어요. 예상치가 650만이에요. 이것도 원래 600만 명이었다가 조금씩 올린 거거든요. 아, 네. 올렸는데 예상치가 조금씩 올라왔는데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구독자 중복. 자, 구독자 중복의 계정 공유 서비스 금지 이후에
계속적인 가입자 증가세입니다. 자, 원래는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이 막 돌려보고 막 이런 거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자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다음 광고요금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70%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 광고요금 가입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튜브처럼 보다가 광고를 보면은 요금제가 좀 싸요. 이거는 너튜브는 이게 공짜죠. 광고는. 네네네. 근데 그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다 갑자기 광고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좀 가입비가 좀 싸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요금제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는 광고요금제가 조금 늘어났다. 70% 급증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가진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안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요금제가 23달러, 베이직이 12달러, 스탠다드 15.5달러, 광고요금제는 7달러. 이렇게 현재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넷플릭스는 이렇게 이제 자기 혼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걸 반면에 그거를 같이 만들어주는 콘텐츠리 중앙은 무슨 느낌이냐면요. 주가가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 혹시 스키 혹시 타보셨어요? 네. 네, 보드 네. 타고 지금 내려온 느낌이에요. 보드 타고 활강한 느낌이죠. 지금 보면은 자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 보면 보드 타고 꼭대기에서 활강해서 또 활강하고 또 활강하고 네. 또 하락 끝없는 하락 중입니다. 지금 이걸 만드는 제작사인 콘텐츠리 중앙 자체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것도 뭐 거의 그냥 마찬가지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작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 제작 환경이 안 좋아진 것 중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넷플릭스 OTT 환경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IP, 드라마나 영화의 IP를 갖고 뭔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지금 저해되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OTT가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의 발전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안 좋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A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A스토리 마찬가지고 A스토리도 이것도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죠. 급락하고 있고 원래 킹덤이라고 그 네. 좀비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근데 킹덤이 뜨면 뭐 합니까? A스토리는 돈을 못 버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많을 건데 저는 이게 힘들면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보셔야 되냐면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 특히 IP 갖고 있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스터 블루나 이런 그 웹툰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주가는 마찬가지예요. 계속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여기 IP도 왜 안 좋냐면 이 IP를 다 넘겨버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뭔가 OTT나 할 때 이거 넘겨버리니까 IP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뭐 수익을 더 창출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전 글로벌로 조 단위를 넘게 벌었는데 넷플릭스가. 근데 네. 그 넷플릭스를 그 오징어 게임 만든 그 콘텐츠리 중앙은 꼴랑 200억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이 IP 관련주도 지금 현재 최근에 좋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배우 소속사. 배우들 몸값이 올라가고. 네. 배우 소속사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배우 소속사 중에 또 상장사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배우 소속사들을 좀 우리가 좀 눈여봐야 되는데 그 상장사들이 많이 없고 대표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이나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드라마나 이쪽 콘텐츠 관련주들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현재 상황이다. 네. CJ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CJ가 대표적인 K 콘텐츠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래서 이게 이 정도 들어서 지금 이게 이쪽 분야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좀 걱정이긴 한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부사장님은
자기 낙하산이라고 대놓고 자랑하고 다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다들 지금. 그래서 좀 우리나라 컨텐츠 쪽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매도 의견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여기는 이제 좀 접어놓고 그나마 좀 우리가 볼만한 건 엔터주 정도. 연말 공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엔터주 정도. 하이브 그다음에 뭐 JYP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브나 JYP가 가장 선두주자였는데 안 좋은 이유가 미국 걸그룹 그 프로젝트가 예상처럼 이렇게 쉽게 되고 있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미국 내에서 대박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처럼 그렇게 쉽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지켜보시되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공연 기대감, 공연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자.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엔터 관련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좀 써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엔터 관련주 많이 눌렸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콘텐츠 관련주들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엔터주를 눈여겨봐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와 같이 상담받고 싶다, 어떤 엔터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요. 김정철 본부장님이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노란톡방 분위기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번 리뷰 한번 해볼게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한미반도체 이런 거 저희 CNC 인터내셔널 이런 정보 주셨는데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한번 뭐 리뷰 그나마 부탁드릴게요. 다행이죠. 그나마 네. 다행인데 지금 요즘 이제 저도 이제 힘이 없는데 네. 제가 왜 힘이 없냐면 사실 제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은데 이제 급등하고 막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축제가 지금 잘 안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제가 목표가를 그래도 도달해서 네, 1차 실현했죠. 그나마 네. 다행인데요. 자, 제가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제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59,500원을 목표가 설정했어요. 근데 59,400원까지 갔다가 이게 안 가길래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목표가 도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며칠 동안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시면은 전혀 딴 세상에 있는 종목이죠. 지금 보시면 밀리지 않고 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목표가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게 목표가 지금 보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요걸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올려놨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 한미반도체를 9월 26일 종가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10월 5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목표가 59,500원을 얘기 드렸고 2차 목표가 63,000원 얘기 드렸는데 63,000원 2차 목표가는 찍지는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61,700원까지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9,500원 목표가는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했고 이게 이제 약 한 20% 정도? 야 여기서 지금 요즘 장에 20% 수익이면 뭐 정말 큰 수익이죠. 그나마 네. 다행이죠. 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도 물론 밀리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HK 이노엔, 그 HK 이노엔 영주성 슈도용 관련주, HK 이노엔도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덜 안 밀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근데 요것도 지금 버티고는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윤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가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엮여서 지금 좀 반등했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현재 지금 공략하고 있고요. 물론 신규 종목으로 HPSP 최근에 공략했는데 요거 좀 밀린 상태입니다. 밀린 상태인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드리고 진입은 안 했고 진입 타이밍을 잡지는 않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 나오면서 지금 노이즈가 많아요. 노이즈가 많은데 이거 이날 급 나가면서 이날 기관이 다 팔았거든요. 네. 근데 기관이 뭐 금융투자, 연기금, 뭐 투신, 사모펀드 할 것 없이 다 팔았어요. 이날 팔 사람 다 팔았다. 이날 팔 사람들은 다 판 거다. 그러면 나머지 팔 사람은 특히 많이 없다. 유한양행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란투베이시 오픈 채팅방에서 유한양행 한번 공략 타임 볼 건데 이거 공략 타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투베이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이 갖고 있는 그 레이저트닙이라는 그 약이 우리나라는 곧 시판이에요. 1차 치료제로 곧 시판한단 말이에요. 약값 협상 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약값만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한양행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끝났고 우리나라 시판허가 나는 거 이슈가 한번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판허가는 아직 좀 시간은 멀었는데 임상 3상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유한양행 지난주에 얘기 드리고 공략은 안 했습니다. 아직. 네. 공략 안 했지만 공략 타이밍 새로 잡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모두 다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HK 이노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저희 TV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꽤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도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한 이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일단 전쟁 관련 소식이 아직도 뜨거운 감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또 이스라엘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말도 오가고 있는데요. 양쪽 전쟁 시황 그리고 알아보면서 국내 증시 어떤 포인트 공략하면 좋을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면서 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한 건데 전쟁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제 사실 그 유사 이래 사람들이 사는 이래로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대는 없는데 전쟁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를 동시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그냥 소강 상태예요.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두 나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러시아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시 반격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반격을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관심이 이동했는데 병원 폭격 관련해서 이제 병원 폭격해가지고 한 500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폭격한 적이 없다. 하마스가 미사일 쐈는데 잘못 발사돼가지고 우폭으로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니네가 죽인 거다. 그리고 하마스는 아니다. 니네가 폭격했다. 네. 근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 수 거들어서 이거 하마스가 쏜 걸로 위성 사진으로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죽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미 그 자기 소기의 목표를 이뤘어요. 소기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서로 공방전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엄청난 뭐 이란이 참전을 하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죠.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전부 다 자기 목표를 이뤘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사법부 권한까지 다 뺏은 상태인데 그랬다가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저항을 하니까 사실 정권이 위험했거든요. 탄핵당할 위험성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번 전쟁으로 다 해결이 됐다. 네타냐후 총리한테 오히려 더 힘이 더 실어진 상태다. 그다음 두 번째 하마스는요. 하마스가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국교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지리적 위치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사우디가 여기 있거든요. 사우디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누구 편을 드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란이야 팔레스타인 편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사우디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팔레스타인이 참 특이하게도 이슬람교 종파 중에 시아파, 수니파가 반반씩 있어요. 그래서 시아파, 수니파가 다 편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은 사실 요르단 바로 뒤면 사우디인데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이 팔레스타인한테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팔레스타인이 이 요르단 서한 지구에서 계속 이스라엘이 땅을 뺏고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땅을 뺏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계속 가속화되면 결국 팔레스타인도 문제가 생기는데 팔레스타인이 결국은 땅을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럴 바에 그냥 한번 부딪히자 해서 한번 부딪힌 거고 이란은 이란 나름대로 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 협정 2020년 9월에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 때 이 이스라엘이 나머지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 정상화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 협정으로. 근데 이란 혼자 이스라엘하고 대립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이 혼자 고립됐다가 이번에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사우디가 다시 팔레스타인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란이 고립된 게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목표를 다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더 뒤로 뭔 일이 터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르단 국왕 등 요르단은 당연히 누구 편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편이겠죠. 예, 요르단 국왕 등 사제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한마디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만 너네만 만나고 가라.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이스라엘 방문만 하고 갔어요. 외교적으로 참 바이든 대통령은 참 못해요, 진짜.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반면에 중국이랑 러시아가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일인데 이게 자꾸 여기서 계속 싸우면 러시아하고 중국만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 봐봐 미국이 저러잖아. 미국 저러니까 우리랑 얘기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동에다가. 그리고 시진핑이 이제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가 에너지입니다. 무려 90달러까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유가 못 오른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90달러 돌파하진 않았어요. 88달러 정도 되는데 지금 WTI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실책한 건 맞아요. 실책한 건 맞는데 그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유가 관련주를 보는 게 맞지 않냐. 제가 유가 관련주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노란통메시 오픈채트만 계시는 분들이 유가 관련주에서 수익을 못 내서 지금 뭐 화나신 분도 계실 텐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뭐 한국석유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있냐면 천연가스를 보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자, 일단 천연가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천연가스 ETF, ETN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천연가스 보면은 천연가스 가격은 사실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천연가스 가격 보시면은 급락했거든요. 천연가스. 근데 향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게 천연가스 중에 대부분의 유럽의 소비량이 거의 대부분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이 러시아가 겨울이 되니까 천연가스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난방 수요로 쓰이는데 겨울이 되니까 이제 이 러시아의 또 천연가스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러시아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천연가스 재고가 빠르게 주고 있고 올해 근데 별로 안 춥다는 게 문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은 겨울 다 올 거니까 어차피 조금 추워지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좀 추워요 지금 이제 난방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는 GSE인데 GSE가 오늘 그래서 급등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급등했을 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조정받을 때 무조건 우리는 관심을 갖자. 조정받을 때 관심을 주고 급등 나오면 거기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 근데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GSE가 대표적인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노란통 배치자 실시간 채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거니까 노란통 배치 오픈 채팅방 반드시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물 농산물인데 지난주에 추격 금지하자 그랬죠? 네. 곡물 농산물 지난주에 추격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트 한번 보세요. 예, 추격했으면 자 보세요. 자 대표적으로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 밀렸죠, 그렇죠? 지난주 추격했으면 밀렸어요. 여러분 다 밀렸어요 지금. 그리고 한탑 마찬가지. 자 팜스토리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곡물 관련주 추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 추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밀렸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건 괜찮은데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했을 때 추격을 하면 거의 이렇게 급락해서 밀립니다. 밀리면 물려요 바로. 그래서 하지 말자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방산주입니다. 지난주 방산주 제가 얘기 들은 거 히든 종목 있었어요. 바로 풍산이었습니다. 풍산이었는데 자 풍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풍산인데 자 풍산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드렸고 이날 10월 16일 날 7% 정도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나왔고 이제 그대로 밀렸는데 풍산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7% 한번 싸서 단기로 접근했던 분들은 다 수익 실현 완료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요걸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풍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방산주 중에서는 사실 퍼스텍 같은 경우가 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괜찮다라는 거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섹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섹터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에옴시티 관련주, 트리케 재건 관련주. 요거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하나 더 생겼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재건. 네. 물론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물을 재건할 때 우리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죠. 미국 우방국인데 기분 좋아서 걔네들이 받겠습니까? 네. 안 받겠죠. 근데 그래도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 트리케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은 아직도 이슈는 살아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님이 카타르하고 사우디 방문할 겁니다. 물론 우리 윤 대통령님이 자꾸 해외 나가면 약간 그 진짜 일 열심히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이상한 사건 사고 때문에 그게 다 묻혀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일하는 성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뭐 여사님이 뭐 백 샀다 뭐 이런 거에 자꾸 묻히니까 좀 이런 거 이번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좀 경제사절단이 꽤 상당히 많이 이번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좀 보자면 일단 경제사절단 대부분이 다 히림이나 뭐
티린 말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어제 급등했고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 급등했고 오늘 급등한 종목이 뭐냐면 S&T 그룹주예요. S&T 홀딩스 같은 경우가 S&T 에너지만 볼게요. 에너지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S&T 그룹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어요. 이번에 포함되면서 S&T 그룹주들이 요즘에 좀 이제 이번에 또 떴고요. 관련해서 같이 참여하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그 S&T 그룹은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냐면 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S&T 모티브 한번 볼게요. S&T 모티브 보시면은 이 회사 방산주예요 원래. 자동차 부품하고 방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있고 S&T 관련주 S&T 그룹주들 중에 S&T 뭐 다이나믹스부터 해가지고 S&T 다이나믹스 오늘 급등했는데 S&T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기계 방위 산업 그죠? 그러니까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S&T 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T 그룹주는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보지 마시고 S&T 전 모티브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S&T 모티브 같은 경우가 주가 조정을 잘 받은 상태인데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S&T 모티브가 지금 1,000억대 실적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6천억, PER이 6배밖에 안 돼요. 엄청 싼 회사입니다. 그래서 S&T 모티브 정도를 좀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요 관련 재건 관련주 중에는 여러분들 전력 산업 관련주들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현재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이 종목도 지금 타이밍상으로 또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효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꼭 이 종목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도 그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같이 들어간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여러분들 노란통배지 오프챗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런 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테마장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증시가 나오고 있었죠. 이런 테마장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어떤 걸 사야 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유가, 재건 관련주 정말 많은 섹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대응 전략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참여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그냥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희 함께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샵 3989 번호로 주잘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황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 소식이 떴었는데 특히 미국의 규제로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 뭐 중국에 수출 못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TSMC 3분기 실적이 좋았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 흐름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반도체는 이제 바닥 통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매수도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를 최근에 많이 공략했어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HPSP, 그다음에 뭐 펜트론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많이 공략했는데 물론 펜트론은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이건 급락했고요. 급락한 상태고 그다음에 뭐 한미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익을 잘 냈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사실 오늘 TSMC 실적이 사실 하나마이크론에 영향을 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관련주니까. 자, 근데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기 좋은 그런 종목으로는 이 하나마이크론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뭐 사실 우리가 좀 집중해야 봐야 될 거는 무조건 HBM 반도체 위주로 봐야 된다. 근데 HBM 반도체 위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HBM 반도체를 추가로 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도대체 뭘 하는지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얘기를 드린 게 있는데 요걸 좀 여러분들 교육 삼아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을 한번 참고할 텐데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막 자세히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교육도 해드려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AI 반도체 핵심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칩은 주로 서버에 활용이 돼요. 서버에 활용이 되고 AI 프로그램 돌릴 때 AI 여러분 챗GPT에 막 치잖아요. 그러면 그 나만 칩니까? 그게 전 세계 수억 명이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연산해가지고 그걸 AI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그 정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연산과 처리가 필요한데 이때 엔비디아의 GPU 칩이 성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 엔비디아의 GPU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는 사실 얘네는 직접 만들지 못해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설계만 합니다. 설계하고 유통에만 관여를 해요. 설계 유통을 관여를 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즉 아마존, MS, 메타, 구글이 필요하는 모든 이 GPU 칩을 다 엔비디아가 하고 있어요. 그럼 딱 하나, 한 AMD가 이걸 하고 있긴 한데 AMD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GPU 칩이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이 생산할 수 있는데 성능, 수율, 경쟁력 면에서 완벽한 건 엔비디아 뿐입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는 팹리스예요. 팹리스라는 건 뭐냐면 설계만 합니다. 설계. 반도체 중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생산은 누가 하고 있냐? TSMC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가 빅메모리 쪽에 실적이 그나마 후실적 나오는 거는 엔비디아의 GPU 칩 관련한 생산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역시도 생산은 가능한데 현재 수율이 안 좋습니다. 수율이. 그러니까 분량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율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GPU 칩과 같이 작동하는 게 바로 뭐냐면 HBM 반도체입니다. HBM 반도체고 이거 역시 HBM 반도체가 서버에 들어가는데 이 HBM 반도체에 대한 통제를 누가 하냐? 엔비디아가 GPU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얘네가 설계를 하죠. 엔비디아가 GPU 칩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해요. 유통한다는 말 뭐냐면 서버에 들어갈 GPU 칩이 있으면 그 짝이 되는 D램을 엔비디아가 정해요. 엔비디아가 정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갔어요. 네. HBM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자 HBM 반도체 만들었습니다. 딱 엔비디아가 보더니 빠꾸. 너네 수율도 안 나와. 너 수율 안 나와. 저기 가. 그리고 너네 삼성전자 굴욕이죠. 네. 너네 HBM이라는 거 쓰지 마. 말. 그거 SK 하이닉스가 쓰는 거야. 너네 그 말도 쓰지 마. 삼성전자 엄청난 굴욕을 당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굴욕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중에 SK 하이닉스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 HBM 반도체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 반도체를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산하고 라인이 없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르게 HBM 반도체 라인을 완성해서 초도 생산이 나왔어요. 지금 초도 생산이 나왔고요. 자, 협의 중이고요. 현재.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AI 반도체 및 HBM 반도체 관련한 장비, 부품, 소재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장보다 아주 강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 HBM 반도체를 할 거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주들은 제가 노란톡 메시지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반도체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오늘 반도체 특집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냐면 반도체 말고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종목 지금 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 말고 좀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장이. 자, 보시면 반도체 공정을 여러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요. 네.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뭐 굳이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굳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걸 팹리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 퀄컴, 애플이에요. 그리고 설계 말고 생산을 담당하는 게 파운드리라고 해요. 이건 TSMC와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는 왜 안 하냐? 메모리도 보통 이렇게 가능한데 보통은 IDM, 즉 한 번에 설계 생산을 한 번에 해요.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는 서로 분업화되어 있고. 자, 그리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파운드리 공정에 대해서 이해가 팹리스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는 팹리스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파운드리, 즉 생산하는 그 과정에 맞춰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솔직히 설계만 해봤지 생산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 중간자 입장에서 서로 설계를 파운드리 생산에 최적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공정을 도와주는 곳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하면서 팹리스 설계를 파운드리에 최적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반도체들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서 테스트가 끝나면 패키징을 하는데 이 패키징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패키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웨이퍼, 동그란 그 웨이퍼 반도체 큰 거 있죠. 이 칩을 자르고 그 다음에 기판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 자체가 패키징이에요. 그 쓸 수 있게끔 해놓는 게. 그래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게 패키징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 패키징, 테스트와 패키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후공정이라고 부릅니다. 후공정을 또는 오사트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사트 TV방송 오사트 하면 아 후공정이구나. 반도체 테스트 패키징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는 회사들이 뭐냐? 그걸 IDM이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이 IDM입니다. 대표적인.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반도체를 유통하는 거는 보통 팹리스 업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랑 유통을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개념을 세웠으면은 이 각 분야별로의 회사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HBM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말고도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HBM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떴다가 이거 다시 깔아앉았죠.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땡땡땡 세 이런 글자인데 종목. 네. 요 종목은 제가 노란토미치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할 거고 이것도 네. 한미 반도체 후속주입니다. 아, HBM 반도체 관련주고 반도체는 지금 현재 저가 바닥을 돌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이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 종목도 HBM 반도체 중에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가지고 후속주 미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HBM 관련 주가를 들고 오셨습니다. HBM 관련 히든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히든 종목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됩니다.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될 텐데요. 하단에 샵 3989 주잘백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히든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